프레드 호일은 보잉 747과 고물 야적장이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했다. 그것은 생명이 지구에 출현할 확률을 고물 야적장을 휩쓰는 태풍이 보잉 747을 조립해낼 확률과 별다를 게 없다는 상상이다. 창조론자들은 여러 요소를 무작위로 섞어서 말이나 딱정벌레, 타조를 만드는 것은 747 영역에 있다면서 신의 지적 설계를 주장한다. 이는 복잡한 것이 우연히 출현할 수 없다는 비개연성 논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선택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논증이다. 다윈의 자연선택은 다른 방법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해답이다. 설계라는 환각은 이전부터 우리를 사로잡아 온 함정이다. 그러나 다윈이 우리를 일깨웠으니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자연선택은 생명 전체를 설명할 뿐 아니라 아무런 계획 없이도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여 고도로 조직적이고 복잡한 것이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과학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다윈 이전에는 과연 누가 잠자리 날개나 독수리의 눈처럼 겉보기에 설계된 듯한 것들이 사실은 전적으로 자연적 원인의 빈연쇄 사슬의 최종 산물임을 추측할 수 있었겠는가? 비개연성 논증을 전개하는 창조론자들은 언제나 생물학적 적응이 대박 아니면 깡통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즉, 예를 들면 눈은 보든지 못 보든지 둘 중 하나이며 그 중간 단계는 없다는 주장이다. 자연현상은 우연한 일로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너무 가능성이 희박하고 복잡하고 아름답고 경이롭다. 그러므로 설계자가 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적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연선택은 아주 작은 비개연적인 사건, 즉 돌연변이가 연속해서 쌓여 최종적으로는 우연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비개연적인 산물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해답 중 유일하게 유효하다. 창조론자들은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틈새의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틈새의 신 개념이다. 하지만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사려 깊은 신학자들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틈새가 줄어들고 결국 신은 할 일도 숨을 곳도 없어지므로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무지를 인정한다. 더 나아가 무지를 앞으로 정복해야 할 과제로 보고 기뻐한다. 이것이 과학 탐구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다. 또한 다윈주의는 다른 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운다. 진화한 기관들은 뛰어나고 효율적이지만 종종 결함도 보인다. 예를 들면 인간의 요통, 탈장, 자궁 탈출증 등이다. 이것은 인간이 네 발로 걷도록 진화된 몸을 그대로 지닌 채 두 발로 걷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이다. 틈새 신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희망을 걸곤 한다. 우리 행성이 생명의 우호적인 이유가 설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신이 세계를 만들고 지구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영역에 놓았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로운 세세한 사항을 꼼꼼하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본 원리로 설명한다. 우주 행성 대다수는 골디락스 영역 밖에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주에 쓸만한 행성은 1000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생명의 기원, 즉 DNA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생성될 가능성은 10억 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낮은 확률이라도 우주에서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행성은 10억 개나 된다. 지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한다. 생명의 기원은 화학적 사건이거나 그 사건들의 연쇄이고 그 결과로 자연선택의 핵심 조건, 즉 DNA와 같은 유전체가 처음으로 출현했다. 그 사건을 재현하려는 실험실 연구가 화학자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몇 년 내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설계가 틈새를 메운다는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인간에게 우호적인 우주 속의 우호적인 행성에 살고 있다. 마틴 리스는 6개의 수에서 근본 상수 6개를 말한다. 우주 전역에 적용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이 6개의 실제 값이 골디락스 범위를 넘어서면 생명은 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에 유신론자의 대답과 인본 원리의 대답이 있다. 유신론자는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우주의 근본 상수 각각을 생명에 알맞은 골디락스 영역에 놓이도록 조정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6개의 골디락스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신은 미세하게 조율된 그 숫자들의 조화만큼이나 있을 법하지 않다. 인본 원리의 답은 강경한 물리학자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 강경파의 주장은 6개의 값이 서로 맞물리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우주가 존재하며 여기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강경파와 다른 의견에서는 우주를 다중우주 형태라고 한다. 마틴 리스는 우주가 200억 년을 주기로 폭발, 팽창, 수축, 붕괴를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그 가운데 소수만이 생명 발생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태양계가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한 명인 리 스몰리는 완전한 대붕괴가 아니라 국지적인 블랙홀에서 딸 우주가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딸 우주의 근본 상수는 엄마 우주의 상수들이 약간 변이된 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선호하는 우주론적 다윈의 자연 선택이 있다는 것이다. 신가설과 다중우주가설의 핵심적인 차이는 통계적 비계연성에 있다. 다중우주는 단순하지만 있을 법하다. 신 또는 설계자는 통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 과학과 종교에 관한 케임브리지의 한 학회에서 궁극적 747 논증 즉 비계연성 논증을 전개한 바 있다. 나는 우주를 설계할 수 있는 신은 복잡하며 통계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신학자들은 신은 과학적 논증 너머에 있으며 신을 알려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즉 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만물에는 제1원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그것을 신이라 부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나는 신이 우주를 설계하고 수많은 사람과 동시에 이야기할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명을 찾아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스카이록의 끔찍한 사례라고 했다. 그들은 내 세계관이 19세기처럼 낡고 거칠고 섬세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처녀 출산과 부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합리적인 정신은 차라리 그 질문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비계연성 논증이 신의 존재를 반증하는 아주 진지한 논증임을 알려주며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어떤 신학자로부터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 학회를 떠났다. 우리는 생물학에서 다윈의 진화라는 강력한 기준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상응하는 기준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다중우주론과 같은 비교적 약한 기준기들도 지적 설계자라는 스카이룩 가설보다는 더 낫다.